의사 증원 반대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의사들 밥줄 걱정하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인 아무 의미가 없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제 주변 친구들이 이제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저희 와이프도 지금 임신을 한 상태고 해가지고 가장 걱정되는 게 소아과 문제잖아요, 소아과. 근데 의대 증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는 진짜 단순하게, 진짜 뇌에 주름이 없나 봐. 단순하게 의대 증원을 하면은 소아과 의사가 늘어날 거다. 일단 초딩 같은 생각으로 의대 증원을 처하고 자빠진 건데, 소아과를 지금 의사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다른 과에 비해 돈이 안 벌리고 리스크도 너무 커. 그럼 누가 하냐고. 이거를 지금 의사들이 다른 선택지가 너무 많잖아요. 과가 정말 많잖아. 기피과를 안 하고 다른 걸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의대 들어오는 애들은 무조건 소아과만 하게 뭐 지정을 해놓는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그냥 의대만 증원을 해놓는다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이런 데로 또 오지게 가겠지. 지금 그냥 핵심적인 문제는 그 소아과 의사들이 지금 다른 의사들에 비해 돈도 못 버는데, 잘못하다가 소아과 진료 같은 거 잘못하면은 이제 법정 송사에 휘말리고, 그러니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돈은 안 되는데 리스크는 높아. 그걸 누가 하냐고 대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의대 증원을 해버린다. 지금 소아과 가려면요, 오픈런을 지금 새벽 5시부터 한대요. 엄마들이 5시에 소아과 앞에서 줄을 서가지고 무슨 그 샤넬 명품백 오픈런처럼 그 지랄을 하고 있대. 그런 상황에서 아, 의대 정원 반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방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대 증원을 하려는 이유가 기피과에 사람을 넣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의대 증원을 하겠다 이러면은 저도 별 그냥 뭐 상관없어요. 의사들이 뭐 의사가 많아지든 말든 내 인생이랑 알바노?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지금 기피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그 해결책을 위해 정책을 낼 거라면은 의대 증원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대 증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의사들이 성형외과 피부과로 다 가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소아과로 가고, 나여도 안 가겠다. 나여도. 이사님, 고졸이랑 지잡문과랑 사실상 같은 건가요? 지잡문과 나왔는데 알바랑 줬어 다니고 있어요. 제 능력 부족인지 아니면 대부분 그런 건지. 아, 제가 조금 고졸로 살면서 불편했던 거는 조금 그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고졸이면은 아예 넣을 수조차 없는, 그냥 이력서를 넣을 수 있는 자격조차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취업할 수 있는 회사의 문턱이 한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 문턱이 아니라 넣을 수 있는 곳의 숫자가. 그리고 고졸로 살면 또 안 좋은 게, 일반적으로 20대 때는 여자를 만나거나 뭐 이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고졸이신 분들은 그때 공감을 할 텐데, 상대가 나보다 학벌이 좋을 수는 있어요. 대학교를 다니는 입장에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어떤 사회적 지능이 있으면은 상대방이 안 좋은 대학교를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를 잘 안 물어봅니다. 그게 굉장히 신뢰예요, 신뢰. 근데 그런 식으로 물어봐. 뭐 전공하셨어요? 이래. 그러니까 얘네 기준에서는 그냥 정상적인 사람 새끼라면 우리나라에서 대학은 무조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혹시 대학교 나오셨어요? 이런 말을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뭐 전공이세요? 그럼 거기서 존나 할 말이 없었죠. 그냥 기본이야. 일단 뭔가를 전공을 한 것 자체는 기본이어가지고 약간 20대 때 이제 사람들이랑 이제 대화를 나눌 때 고졸이면은 뭔가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게 조금 있어요. 애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뭐 과 얘기하고 뭐 전공 얘기하고 동아리 활동 얘기하고 뭐 MT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고졸이면 거기 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지잡 문과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도 뭐 고졸보다는 사람들이랑 소통할 때 뭔가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감대가 아니고 취업 패턴이요. 취업 패턴은 말씀드렸잖아요. 고졸이면 아예 이력서조차도 못 낸다니까요. 근데 그래도 4년제 나오고 했으면은, 그러니까 초대졸 이상 막 이런 회사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고졸이면은 초대졸 이상만 받는다는 회사조차도 이력서를 못 넣어가지고. 리사님, 지금도 성공하셨는데 혹시 대학 나오셨으면 더 성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지 조심히 질문해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것만 있으면 더 나아졌을 텐데 이런 생각은 잘 안 합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는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은 지금 그냥 회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도저히 고졸로 사는데 내가 할 게 도저히 없어가지고 사업도 시작해보고 유튜브도 해보고 막 이런 거였어가지고, 근데 제가 진짜 막 명문대를 나오고 어디 안정적인 직장 막 대기업 취업이 되고 이랬다면은 저는 대기업 절대 못 그만뒀을 것 같아요.
연애 강의 보고 이제 사귀고 하는 것보다 농담 따먹기 하고 노는 게 더 재밌네요. 아,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슬기 만나기 전에 친구들한테 맨날 그랬어요. 친구들이랑 이제 뭐 압구정 이태원 나가고 이러면은, 아, 나 이제 그냥 여자애들이랑 그 있잖아요. 처음에 그냥 처음 본 여자애들이랑 이렇게 서로 호구조사하면서 농담 따먹기 할 때 그때가 제일 재밌고 뭔가 사귀고 싶고 이런 마음은 별로 언젠가부터 안 들게 되더라고요. 이제 다 질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운이 좋게 슬기를 저희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뭐 아쉬움이나 뭐 이런 것도 아예 없고 딱 적절할 때 와이프를 운 좋게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섭님 연애 그만하고 결혼을 딱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냥 이 여자라면은 결혼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한 거죠, 당연히. 저는 원래 40살에 결혼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제가 33살이었나 그랬는데 결혼을 해도 이 여자라면 후회를 안 할 것 같다 싶었으니까 결혼을 했죠. 40살에 결혼하려고 생각하신 이유는 뭐예요? 40살에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는 저는 이제 사실 결혼하기 전에 가장 고민이었던 게 그거예요. 내가 진짜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왜냐면 저는 혼자인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면 어떤 기분인가 라는 말을 했을 때 여자친구가 있어서 너무 좋은데 얘가 집에 갈 때가 됐는데 집에 안 간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연애만 했을 뿐인데도 이거 좀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말 점심 때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뭐 파스타 같은 걸 해먹기로 했어. 그러면은 분명히 나랑 얘는 점심에 파스타를 먹기로 했잖아. 그러면은 파스타를 먹었으면은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니 점심 약속을 해놓고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으려고 하는 거야 자꾸.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이것만 해도 너무 피곤한데 과연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365일 내내 붙어있을 수가 있을까 이 걱정 때문에 내가 과연 누군가와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결국에는 결혼을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한 30대까지는 내가 그래도 자유로운 인생을 살다가 40살에 결혼을 하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서 40살에 결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88년생이에요. 저 최근에도 친구들이랑 이런 이야기 했는데 제발 집에 좀 갔으면 좋겠고 각방 쓰는 여자라면 결혼 생각 있을 정도 어케 매일 같이 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같이 자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계속 막 붙어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그거여가지고. 근데 저희 와이프는 결혼 전에도 제가 다 얘기를 했지만 저희 와이프도 자기가 일할 때 누가 자기 건드리는 거 싫어한다고 하고 저도 저희 일할 때 누가 저 건드리는 거 진짜 개 극혐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둘이 이 성향이 진짜 맞았어요. 그래서 둘이 붙어있을 때는 또 둘이 재밌게 놀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할 때는 또 아예 터치를 서로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 부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이 연애 강의 보면서 많이 나아짐을 느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여자들이 저랑 서로 알아가는 중에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포인트가 있으면 바로 마음 접는 게 너무 서운하게 느껴졌는데 여러 여자들과 동시에 썸을 타니 저도 여성을 거를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제가 착해서 여성을 안 거른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냥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물고 늘어진 것 뿐이었어요. 이제 자기 스스로를 솔직하게 볼 수 있게 되셨네요. 맞아,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죠. 대부분의 남자들이 선택지가 이 여자밖에 없어가지고 자꾸 목을 메고 이러는데 썸을 여러 명이랑 타면은 남자 쪽에서도 귀찮아서 카톡을 씹게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웃긴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면은 여자 쪽에서 더 오히려 초조해져가지고 카톡을 먼저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남성분들이 이거는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어디 뭐 소개팅 같은 거 나와가지고 아 싫으면 꺼져 약간 당연히 말로 내뱉으면 안 되겠지만 내가 싫으면 그냥 꺼져라 약간 이런 마인드로 나가면 잘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이거는 남녀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진짜 비즈니스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이 기백을 상대가 느끼게 되거든. 그러면은 이 새끼 뭔가 있나? 이렇게 돼. 그런 사람이 더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고 가치가 더 높게 보이게 되고 이렇게 되죠. 이선이 옛날 영상 내리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옛날 영상 중에 지금은 생각이 바뀐 영상은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이 바뀌었지만 제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영상이 워낙 많으니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영상은 아직 못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 이제 제 영상이 제 알고리즘에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봤는데 아 이때는 내가 생각이 조금 짧았었구나 하는 영상이 있으면 그냥 바로 내립니다. 리선님 카푸어 영상 내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카푸어 영상도 결국에는 그 생각이 바뀐 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제 20대 남자가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그러면은 저는 카푸어일 가능성이 아직도 훨씬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능력이 좋아서 탄다기보다는 무리해서 타고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요즘 들어가지고. 정말 노력해가지고 BMW도 타고 벤츠도 타고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괜히 그런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노력이 뭔가 빛이 바래지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말을 좀 세게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리는 게 맞겠다 생각해서 그 카푸어 영상은 내렸습니다. 캐피탈 플러스 선납금 400만원 60개월 풀알부 국룰이죠. 그치, 대부분 20대 타면 저렇게 타지. 그러니까 저런 놈들을 걸르라고 하는 거였는데,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능력이 있어가지고 타는 남자들까지 뭔가 매도를 하는 거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영상 그냥 내렸습니다. 리섭님 연애 강의 보고 저는 고졸인데 서울 명문대 여성과 연애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사회 초년생은 돈 모으려면 전세대 월세 어떤 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거는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고정관념과는 정반대되는 얘기일 텐데, 저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사는 게 더 낫다는 주의입니다. 전세로 사는 게 공짜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아는 친구 중에 트리마제 전세로 간 친구가 있어요. 트리마제 전세면 한 30억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은행이자 한 3%라고 치면은 3, 4% 되죠. 요즘에 4%까지도 될 텐데. 그쵸? 그러면 4%라고 치면은 30억에 4%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한 1억 2천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회비용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전세로 사는 게 공짜로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걷다가 지금의 30억이 2년 후에 30억이 아니에요. 물가 상승률 감안했으면은 30억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30억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을 진짜 잘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30억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뭐 전세 한 1억짜리 들어갔어. 그 1억이 2년 후에 똑같은 1억의 값어치를 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을 갖고 있다면은 연에 최소한 5% 정도? 5% 정도는 내가 이거를 재테크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올려놔야 내 재산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세는 어릴 때라도 사는 걸 별로 안 추천합니다. 그래서 전세에 박을 목돈이 있다면 전 차라리 그걸로 재테크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리선님 연애 강의 런칭 때부터 보고 연애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애를 하다 보니 만남보다 이별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연애 강의 이별 파트도 간단하게라도 찍어줄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파트 추가 한번 할 때 요거 이별 파트도 한번, 근데 뭐 길지는 않을 텐데. 리섭님 덕분에 이번에 상금 1,000만원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저 때문에 무슨 상금을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상금이 1,000만원이지? 뭘 하신 거지? 헤드셋님 수상하신 거 그냥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세요. 계속 이게 안 되시는 것 같네. 아까 헤드셋님이 제 덕분에 1,000만원 상금을 타셨다고 했었는데, 뭔지 제가 여쭤봤더니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간만에 메일 사연. 리섭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2살 남자이고 리섭님 덕분에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랩을 하겠다고 공부를 아예 놓았고, 당연히 내신은 중고등학교 내내 9등급, 당연히 고졸로 살아갔고, 한다는 랩도 게을러서 제대로 안 했습니다. 도피였죠. 그런데 2년 전쯤부터 리섭님을 알게 됐고, 그 이후로 제 삶이 정말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리섭님이 연애 강의도 수강했고 모든 유튜브 영상도 시청했어요. 그렇게 리섭님 덕분에 게으른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러다가 리섭님 콘텐츠에 자주 나오는 심리학이라는 분야에 푹 빠졌습니다. 심리학을 배우고 싶어서 대학에 가고 싶어졌고, 하던 음악을 관두고 수능 준비를 했어요. 저는 중2 때부터 공부를 아예 놓아서 999 등급 수준이었고, 심지어 현역 때 수능을 응시하지조차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리섭님에게 배운 삶의 지혜, 실행력 키우는 방법, 마인드 세팅 등등을 바탕으로 작년 12월, 즉 11개월 동안 죽어라 열심히 공부한 결과 999 등급인 제가 수능에서 21213을 맞고 목표로 하던 중앙대 심리학과에 1년 만에 합격했습니다. 와, 대박이네? 아무튼 중앙대 심리학과에 1년 만에 합격했습니다. 10개월 전만 해도 중학교 수학을 몰라서 정승재라는 수학 강사의 중학교 수학 강의를 봤는데, 수능에서 한 문제 틀리고 96점을 받아서 높은 1등급을 받았어요. 다 리섭님 덕분입니다. 정말로. 제 덕분이 아니라 그냥 머리가 존나 좋으신 분 같은데. 아니 잠깐만, 10개월 전만 해도 중학교 수학을 몰랐던 사람이 수능에서 한 문제를 틀렸다고?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아니어도 무조건 잘 되셨을 뿐인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승재 선생님이 만든 1년 주기 행사인 위너스 클럽의 대상으로 선정됐어요. 이건 1년마다 정승재 선생님의 수강생 중에 성적 상승폭이 가장 기적적인 사람을 뽑아서 주는 상인데 과목 종류별로 한 명씩 뽑는데 그거에 제가 1등으로 대상 받아서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와, 대박이구나. 와, 여기 실명도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실명은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도 정말 좋아하고 어머니는 며칠을 우셨어요. 정말 리섭님 덕분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스스로 답답할 때 밤길을 계속 걸으면서 이미 봤던 리섭님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고 들었습니다. 리섭님 덕분에 죽도록 외로운 시기를 견딜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대학 생활하며 열심히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행복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리섭님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죽을 때까지 리섭님한테 은혜 갚겠습니다. 리섭님과 밥 한 끼 해보는 게 소원인데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밥 한 끼를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오히려 제가 감동을 받았네. 제가 매일 답장을 드릴 테니까 제가 밥 한 끼 사드릴게요. 아이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로. 근데 진짜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구독자분 밥 사드린 적이 진짜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아니, 밥 사드린 적이 아니라 얻어먹어본 적도 없어. 근데 이거 진짜 정말로 앞으로 정말 크게 되실 분이네. 아이고, 너무 축하드리고 제가 메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제가 이거 머리가 좋다고 했지만 머리가 좋은 것만으로 이게 안 됩니다. 머리가 좋은 것만으로 중학교 수학도 못했던 사람이 10개월 만에 수능 1등급을 받는 게 이거는 머리가 좋다는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의 노력을 폄하하는 행위예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가 보여가지고 내가 지금 소름이 다 끼친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태세님, 제가 방송 끝나고 연락을 해서 만나가지고 밥 한 끼, 식사 한 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주실 건가요? 비싼 거 사드리죠. 어쨌든 간에 오늘 정말 훈훈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저도 기분이 좋게 영상을 마칠 수 있겠네요.